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미스토크 와장창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생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미술평론가 아미평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로 뭘로 하기로 하셨죠? 네. 우리 친구들이 사람 그리기를 네, 맞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린이 미술 할 때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람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 그렇죠. 그리는 건데 보통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죠? 다들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네. 제가 아동미술평론에 대해서 살짝만 먼저 언급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술평론가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은데 아동미술평론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합니다. 사실 네. 현재 우리가 하고 제가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렇습니다. 아동미술평론가를 명명하고 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방향성이 아동 미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은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고려하고 아동 미술에 대해서 그 관점을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질문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가 학원에 오시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가 우리 애 그림 너무 못 그려요. 어떻게 해요? 특히 사람 못 그려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민트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좀 케어해 주는 게 편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애들은 저희 딸도 지금 4살인데 네. 제일 그림이란 걸 그렸을 때 제일 먼저 그린 게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사람 그리기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는데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드물게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사람 그리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은 정말 사람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네, 정말 맞아요. 많았어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개인 지도로 따로 불러서 따로 지도도 해주고 했는데도 막 정말 크게 개선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그 남자애들은 왜 그렇게 그런 걸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왜 남자애들은 왜 사람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자동차 좋아하고 로봇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리는 거는 좀 그래요. 저는 제가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그거를 한 초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그때 한 2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도 그때 사람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려도 그 얼굴이 안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얼굴, 손오공 얼굴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안 그려져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유일하게 방법을 알려준 게 제 친척 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가수 하시는 분인데 이름 없는 가수입니다. 이름 없는 가수인데 저한테 그 기름 종이를 줬어요. 처음에 기름 종이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기름 종이 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서 제가 사람의 그리는 걸 한번 도전을 했어요. 이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이 A4용지 종이에다가 처음에는 책만 놔두고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종이 그릴 때는 우리가 실제로 투명이 되니까 쉽게 그냥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 종이를 빼고 내가 그리니까 그 느낌은 안 나지만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아이들마다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때는 좀 그림에 좀 관심이 있었고 좀 요새 아이들은 좀 워낙 학원도 많고 방과후 수업도 있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바빠서 사실 요새 아이들이 지금 문제처럼 관심도가 너무 많아요. 관심도가 너무 많은데 이제 미술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엄마는 사람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일종의 따라 그리기가 먹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따라하기가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편 선생님 어떻게? 네. 그쵸. 네. 모방은 가장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못 그리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본 사물 자체가 사람보다는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까 장난감을 얘기를 했듯이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람을 많이 보고 많이 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그려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은 우선 사람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서양화를 전공했고 네. 그리고 인체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 어려운 걸 어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른들도 못 그릴 수 그쵸? 대부분 아닐까요? 사람들이 쓰는 게 제일 어렵죠. 애도 그리라고 막 하지만 네. 본인들도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일예로 저희가 미술 교육을 10년 가까이 저희 종교 교육을 교과 과정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을 그릴 수 있는, 잘 그릴 수 있는 거는 교과 과정 미술을 했지만은 잘 못 그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욕심이에요. 이 관점을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을 반복 숙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그마한 성취감으로 또 다른 걸 그리고 맞죠. 싶고 또 이것도 그려보고 싶고 그 관심의 대상을 조금씩 늘려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 그려봐. 네. 그렇죠. 왜냐면 옆에 있는 누구는 네. 너무 잘 그리니까 맞아요. 뭔가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걱정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모든 관심이 우리 아이한테 몰리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 아이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교가 할 수 있는데 미술이라는 건 사실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좀 맞아요. 비교가 좀. 그리고 네. 정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슬로우 페인팅이라고. 슬로우 페인팅이요? 네, 슬로우 페인팅. 어떤 거죠? 천천히, 네. 그러니까 슬로우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천히 라는 그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사전적 의미에서 보시면 공을 들여서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공을 들여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천천히 공을 들여서 내가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 성취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도 매우 높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명명했습니다. 슬로우 페인팅. 라이프랑 좀 네, 맞아요. 비슷하게. 저희 와장창의 모토도 비슷해요. 아, 와가 달팽이 와예요. 그래서 달팽이도 천천히 가요. 그렇죠. 달팽이 좀. 그렇죠.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엄마들이 좀 조급한 마음에 됐어요. 처음에는. 좀 기다려주지 네. 못하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은 미술을 이제 가르치는 지 좀 됐는데 이제 오면은 진짜 사람부터 그리려고 할 때가 참 곤란해요. 사람은 그리는 게 순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어디를 가도 뭐 점선면을 한다든가 이제 기초 수업을 하고 진행되는 하얀 중간 이상 레벨 됐을 때 이제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부터 사람부터 뭐가 나와야. 아니 막 졸라맨 그리는 게 그렇죠. 네, 맞아요. 졸라맨을 되게 싫어하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인체를 비울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졸라맨이거든요. 맞아요. 졸라맨에서부터 이제 살을 붙이고 옷을 입고 네, 맞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졸라맨에 대한 네, 거부감이 되게 그쵸. 크셔서 졸라맨을
그냥 너무 약간 만화적인 분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졸라맨을 조금 더 아주, 비하하게 네, 깊이하거나 좀 이제 그림으로서의 좀 효율성이 비싼 좀 거죠? 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서 졸라맨을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졸라맨이 있어야지 지금의 이제 인물화라든가 뭐 풍경화라든가 우리가 흔히 지금 미술관에 가서 구경하는 또 관람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을까. 졸라맨은 아주 단순하게 인체를 표현해 있죠. 그렇죠. 그 표현할 때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특히 저는 세잔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 중에 네. 하나인데 세잔은 40년 동안 사과를 그렸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관찰하고 표현하고 대상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네. 세잔이라는 사람의 영역이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보는 관점을 달리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세잔은 사과가 있으면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졸라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듯이 이 세잔도 이 대상들을 원구나 원추로 그러니까 세상을 조형요소와 원리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졸라맨만 그려서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졸라맨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역발상을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 이렇게 매번 설득을 하고 네.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 알려드리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구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리라고 하면 사실 평면적으로 그리는 게 대관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평면적으로 그리는 게.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느끼시는 거는 그림이 나오지만 다양한 화면, 다양한 각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미술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평면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좀 약간 개성이고 표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게 좀 입체화되고 예, 네. 입체화되고 그래야지만 그림이 또 높게 평가받고 이런 건 사실 어디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서는 그걸 굳이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네. 특히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은 피카소를 엄청 유명한 화가로만 생각하고 그림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은 피카소도 사실 평면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아동 미술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주 부각시켜 주신 분이세요. 사실은 네. 제가 봤었을 때 피카소는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모든 것을 마스터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역으로 평생 동안 아동 미술을 그러니까 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을 쏟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아동 미술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 찰나의 순간만큼만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때 아니고는 절대 볼 수가 절대 없어요. 볼 수 없죠. 맞아요. 이 순간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 주시고 즐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자꾸 평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선생님도 지금 자녀분이 4세니까 그런 약간 특이한 그림들 몇 점 있지 않으세요? 아, 그쵸. 그 너무 소중하죠. 왜냐면 어른이 되어서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네. 낼 수 없는 그림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그 6세, 7세, 5세 이 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네. 선, 그 그쵸. 손에서 네. 그 너무 작은 예뻐요. 손에서 네, 나오는 선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일단 우리는 큰 손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맞아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선들도 많죠. 네, 저는 그런 선들이 나올 때 약간 일러스트적인 약간 의미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더 네, 그 가치가 조금 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유니크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좀
같은데 그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림이 좋은 이유가 그 순수성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수성이 그림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어른들은 이미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네, 아무리 조금 그걸로 네.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림이란 거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른들은 이미 벌써 그 어린이의 순수성을 좀 많이 많이 좀 낫죠. 예. 그쵸? 어른은 네, 이제 네. 자기 정체성 찾아요. 네. 지금 순수성 말고 정체성. 그쵸?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네, 되는데 아이덴티티. 그런 순수성이 마음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손인데 그 아이들의 순수성을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맞아요. 네. 선을 좀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엄마들도 솔직히 기다려주고 싶고 엄마인데 당연히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하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미술 시간 그렇죠. 그렇죠. 네, 평가. 그리고 네, 뭐 맞아요. 그림 일기 뭐 네. 이런 거 이제 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충실히 이제 수행하지 못할 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말로 막 정말 기다려줄 만큼 좋지만 정말 네. 너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엄마들에게 좀 특단의 조치?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좀 노력해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가지 있을까요? 방향성은 있겠죠. 물론 이제 인체가 궁금하시면 인체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네. 영상 자료도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방하는 거는 중요하는데 그 모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모방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을까에 대해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봐서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 또 내 생각이 같이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대가라도 물론 뭐 타고나고 천재성인 뭐 사람이라도 네,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에 의해서 반복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해당해서 사실은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많이 그려야 되죠. 많이 그리려면 이제 재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어려운 부분에 가서 아이들이 참, 멈추죠. 멈추죠. 네. 그게 인계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학습에도 사실은 학습 곡선도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아이가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그 흥미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이의 동기도 필요해요. 그게 내적 동기도 있고 외적 동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동기는 사실은 아이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이 아이와 호흡을 하면서 이 아이를 최대한 원하는 그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같이 호흡을 하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물론 그게 칭찬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킬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의 기다림과 그리고 믿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녹아져야지만이 그 맞아요.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들이 좀 필요한 게 아동 미술의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해